마지막 발표는 특허청의 류동현 심판정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류동현 심판정책과장님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판정책과장 유동현입니다. 오늘 국내외에서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특허 심판 제도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표할 순서는 무효심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문제점과 향후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전문가 분들이라서 무효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해외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내 현황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등록된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효심판이 이제 유일합니다. 무효심판은 특허권 설정 등록 후에 이해관계인이면 누구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 권고 후에 3개월까지는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던 이의신청 제도를 특허 무효심판 제도로 포섭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특허 무효심판은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우리 특허법원에 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 심판에 심판을 경유해야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특허 분야가 고도의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적 판단,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서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행정심판 제도 중에서 이렇게 필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국세조세심판이나 특허심판에서 아주 극히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심판 전치주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절차도 효율적으로 전문가들이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 심결의 결과도 좀 더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효심판 살펴봤고요. 죄송합니다. 무효심판이 제기되면은 특허권자한테 방어권 차원에서 반드시 이제 정정 기회가 보장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정정을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무효심판 절차 중에서 동시에 묶어서 진행되는 정정 청구가 있고,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이 아닐 때, 즉 법원 단계에 진입했을 때 독립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정정 심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3월부터 특허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게 되는 새로운 무효 절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 심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하자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하자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자를 치유하자는 목적에서 새로운 제도가 설계가 되었습니다. 먼저 직권재심, 심사관에 의한 직권재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설정 등록 이후에 심사관이 설정 등록 전까지 심사관이 새로운 거절 이유를 발견하면 직권으로 재심사를 해서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다시 결과를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허 취소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특허 취소 신청 제도는
지금 현재 무효심판 제도에서는 3개월까지 누구라도 뭐 이해관계인이 아니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짧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3개월 제도를 폐지를 하고 6개월로 연장을 하면서 누구라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무효심판 제도하고 취소 신청 제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 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취소 신청 이유는 간행물의 근거한 신규성, 진보성으로 그 취소 신청 이유가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무효심판은 당사자의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특허법원에 제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양쪽 당사자가 특허법원 단계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소 신청 제도에서는 취소 이유를 받아서 심판관이 취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고 심판관이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정계 사건으로 전환이 되게 되고, 특허법원에 제소가 되었을 때 취소 신청을 했던 사람 대신에 특허청이 소송 수행자가 가서 특허법원 단계에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종래에는 문제가 무효를 시켰는데 당사자가 더 이상 특허법원에서 대응하기 싫다 해서 특허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해서 다시 사건이 심판원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취소 신청 제도를 신설을 하면서 결정계 사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화면은 무효 심판에 관한 통계입니다. 특허 무효 심판은 연평균 한 700건 정도 청구되는데 2015년도에 급격히 증가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작년도에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뭐 1,500건, 2,000건 그 청구 건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고, 평균적으로는 한 700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화면은 무효심판 결과에 대해서 특허법원에 소제기된 건수입니다.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21건으로 한 39% 정도 소제기가 되고 있고, 상표 디자인 특허 부분만 이렇고 상표 디자인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전체 사건의 한 33%, 무효 사건의 33%가 특허법원에 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이제 간단한 무효 심판 제도를 설명을 드렸고, 실제 이제 처리된 사건 케이스를 살펴보면서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업 B가 A사 특허에 대해서 심판원에 한 개의 특허 문헌을 증거로 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심판원은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신청인이 법원에 불복 제소를 하면서 새로운 증거를 11개 무효 증거를 추가해서 제소를 했고, 특허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효 판결을 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11개의 증거를 심판원에 최선을 다해서 찾는 노력을 하고 심판원에 제출을 해줬다면은 굳이 법원까지 제소 안 되고 심판원 단계에서 빠르게 분쟁이 해결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가 뭐 조금 특이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뭐 3년 이상 경과된 처음 심판 청구부터 종결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들을 전수조사를 쭉 해봤는데, 그 중에는 뭐 5년 걸린 것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8년이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는 한 5년 정도 걸린 사건인데, A사가 B사를 상대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고 특허법원에서 무효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특허권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정정 청구를 심판원에 독립적으로 한 케이스입니다. 심판원이 정정을 인정을 하게 되니까
대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재심 사유가 있다 해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특허법원으로 당연히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을 다시 거치게 되니까 각 단계마다 기간이 걸리고 해서 한 5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다행히 이제 대법원 판결 전에 그래도 정정이 돼서 5년이 걸렸습니다. 8년 걸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다시 정정이 허용이 돼서 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점으로 발견한 것은 첫째, 법원에 새로운 증거 제출을 무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니까 지금 특허법에 의해서 특허 소송은 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심판 전치주의 채택한 입법 취지가 완전히 무력화됐다.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심판원의 판단은 전혀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도 그렇지만 등록된 특허는 사유재산이니까 이게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될 때는 1심, 2심, 3심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과 대법원만 판단을 받도록 하는 좀 이상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 특허권자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특허법원에서 한 번밖에, 만약에 두 번 심판원을 거치면 심판원에서 지더라도 또 법원에서 하고 두 번을 싸워볼 기회가 있는데 싸워볼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고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특허권자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전혀 다른 쟁점에 의해서 뒤집히는 경우가 발생해서 당사자들도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급심으로 더 많이 불복하게 됩니다. 또 이게 심판원과 특허법원을 거치면은 승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허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로 한 번만 다투면은 대법원으로 상고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2015년도에 무효심판 심결 취소율을 살펴보면은 특허의 경우 무효심판 결과가 법원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약 26%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무효심결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24%인데 심판원에서 유효라고 판단한 심결이 법원에서 취소되는 비율은 44%입니다. 이게 그전 해에는 이거보다 훨씬 높았습니다만 법원이 쉽게 무효시키지 않는다는 기조를 최근에 보이고 있어서 작년에 무효되는 비율이 44%로 비교적 낮아진 상태입니다. 특허법원에서 심결 취소되는 것들을 지난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심결이 취소되는 주된 이유는 한 50% 이상이 한 56% 정도 되나 그 정도는 특허법원에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기 때문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가 됩니다. 또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이 무한정 허용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는 사실 정정 청구기에도 같이 부여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정 청구가 허용이 되면 또 그 다음에 법원 판결이 무력화되는 문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그 특허권자한테는 방어권 차원에서 정정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정정이 자유롭게 허용되다 보니까 특허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도 계속 대법원 단계에서도 정정이 허용이 되고 그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특허법원으로 파기환송되는 사건의 약 36%가 단순히 이제 정정이 특허권이 정정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심리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뭐 종래 현재 제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을 참조해서 새로운 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뭐 오늘 컨퍼런스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광범위하게 뭐 업계나 산업계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할 건데 먼저 무효 심판에 있어서는 모든 증거를 특허 심판원에 먼저 제출하도록 하고 심판원의 기술적 판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 심판이 종결된 다음에 법원 단계에서 새로운 유력 증거가 발견이 되면은 이때는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중복 심판 청구, 새로운 심판 청구를 허용을 해서 다시 심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그러면 새로운 심판을 하면은 특허법원에 한 사건이 가 있고 심판원에 또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하나의 심판 사건이 있으니까 중복이다, 절차 지연이 된다 이런 문제점이 불가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심판원은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규정상 3개월 정도 이내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작년 11월부터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68일 정도에 지금 사건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법원에서도 기다려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받아서 뭐 병합해서 하든지 하면은 사실상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에 대해서도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효심판 제도를 개선할 경우 새로운 증거 제출과 특허권자의 뭐 정정이 서로 이제 핑퐁 현상이 일어나서 소송이 장기화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을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보다 중요하게 보는 것은 특허 심판원에 아무래도 특허법원보다는 전문가들이 기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된 정확한 심결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들려온 얘기는 일반 민사 소송에 체계하고 너무나 다르다. 민사 소송에서는 2심에 증거 제한이 없는데 왜 특허 사건에서만 증거 제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희들은 특허법 자체가 우리 기술 전문성을 인정해서 나온 특별법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민사소송 체계를 100% 따라야 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 민사에서도 뭐 증거 제한을 해서 1심에 사실심을 강화했다는 논의가 뭐 최근에 나오고 있고 주요 외국에서도 어느 정도 변론권 갱신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사도 나갈 방향이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우리 기술 전문 영역인 특허 심판에 미리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무효 심판을 청구한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증거가 특허법원 단계에서 발견이 됐으면 특허법원에 제출해서 한번 해서 무효시키면 되지 왜 심판을 한 번 더 거쳐야 되냐. 그래서 이거는 절차의 낭비다 이런 주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특허권을 방어하느냐 공격하느냐 입장에 따라서 이제 입장이 갈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들은 개별 사건 무효 심판을 청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 얘기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국가적 관점에서 전체 소송 사건을 봐서 전체 소송 비용이 어느 쪽이 적게 드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특허 심판원 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노력을 하게 하면은 결국은 심판원에서 분쟁이 종결되는 경우 퍼센트가 높아지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가 분쟁에 특허 분쟁에 해결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외국에서 이미 우리가 나갈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뭐 단연간 운영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라들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만약 이게 뭐 그렇게 불합리한 제도면은 아마 오랫동안 그렇게 정착해서 운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하게 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우리도 특허 분쟁을
값싸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법부에서도 IP 허브 코트 주장을 많이 하시고 외국의 사건을 많이 유치하자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시스템 자체를 국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그러한 작업에 초석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뭐 쟁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거는 또 토론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현 심판정책과장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세션 1의 발표를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각국의 특허 무효 심판제도 운영 현황의 흐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좋은 발표해 주신 연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